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 법무부는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유조선 커리저스호의 모습입니다. 미국 검찰 요청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정부에 억류된 상태로 커리저스라는 영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호의 최종 몰수를 결정하고 미국 마셜국이 이 선박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마셜국은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현지에서 경매에 붙여 매각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29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 정부 공문 웹사이트와 싱가포르,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 소송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00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거기생이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 회사를 이용해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사들인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커리저스호 외에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의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된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토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선박은 이후 매각돼 고철 처리됐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는 2018년 아들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부모는 전 세계의 북한 자산을 몰수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미국 검찰도 앞서 지난 4월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리저스호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조치며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보다 4.5% 떨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절 당시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북한의 실질 GDP는 31조 4천억 원으로 2003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민 총소득은 한국의 1.8%, 1인당 소득은 3.7%인 137만 9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업이 마이너스 7.6%, 광업은 마이너스 9.6%, 제조업은 마이너스 3.8%,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4%를 보였고 건설업과 전기가스 수도업만이 각각 1.3%와 1.6%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8.6억 달러로 32.5억 달러였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지난해 북한 경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I think this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e closure of the border and the domestic restrictions put in place within North Korea. So it's hard to argue that I think anything other than COVID-19 and the restrictions from that is the major driving force in the c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cline last year.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는 정권이 쌀 대신 핵무기를 만든 결정에 따른 결과이고 북한 정권은 식량난을 항상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very convenient for the regime, the North Korean regime, to blame it on natural events. Like bad weather. Well, they always complain about weather. When do they not complain about weather? Droughts this year, floods last year. 브라운 교수는 이어 국경 봉쇄도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7년과 2018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환 부족 때문에 외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주민과 생산 주체들의 더 많은 재량과 자율권을 허용하는 선택을 하도록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최근 청년층에 대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통신 연락선 복원 사실을 일반 주민에는 알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북한 내부의 상황을 관리해야 할 긴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030년까지 기후변화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지역별 소요 사태 등 북한 정권의 안정도 위협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는 28일 북한의 안보와 기후변화 등 중첩 위기를 주제로 한 공동 보고서를 통해 강수량과 온도의 변화로 2030년까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등 서부 해안 지역의 흉작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2035년에는 심각한 가뭄이 지금보다 최소한 3개월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식량난 악화와 기반시설 파괴, 탈북 증가, 자원 고갈로 인해 북한 내 지역별로 소요 사태가 발생해 전반적인 북한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탈북민 증가는 북한과 중국 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8월과 11월 사이 더 심각한 식량 불안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30일 올해 8월에서 11월 사이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경보 보고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아이티 등 14개 나라와 함께 북한을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주요 식량 불안 유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에 따른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무역 중단 문제 등을 꼽으면서 지난해 여름철 폭우 등 기상 악화 상황도 북한 내 농작물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은 식량 110만 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은 8월과 10월 사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8월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 양측의 결정이며 상호 합의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 여부에 관한 VOA의 질문에 미한 연합사령부 정책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르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병력 보호는 미한 연합사령부의 제1우선순위이며 모든 미한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존중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